And then once that context is there to zero in on the nanosecond of our lives to know where we fit into that big picture. 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렉 브레이드는 저서 퍼, 유휴먼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현재 인공지능과 기술이 인간성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동시에 현대 과학은 우리의 자연적 생물학이 그 어떤 기술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교육과 문화를 통해 자신을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믿도록 세뇌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외부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고 우리 본연의 놀라운 능력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브레이드는 우리가 순수한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몇 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인체를 끈적하고 습한 세포 생물학적 관점이 아닌 IT, 정보기술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다. 모든 세포를 문자 그대로 전기 회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약 0.7볼트의 전기 전위를 생성한다. 모든 세포는 광자 수신기이자 광자 방출기다. 광자는 빛의 입자이고 빛은 정보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송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들어봤지만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른다. 인체의 모든 세포에는 우리 종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든 유전적 거래의 기록이 있다. 이는 분산되어 우리 각자 안에 있으며 우리 종의 유전적 변화 기록은 세포에 암호화되어 있고 투명하고 불변이며 안전하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다. 평균적인 인체에는 약 50조 개의 세포가 있다. 50조 개의 세포에 0.7볼트씩 곱하면 3.5조 볼트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우리 자신의 치유, 깊은 직관, 과학자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필드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2012년 7월 4일 제네바의 CNA르 초전도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과학자들은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필드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뉴에이지적 은유였던 것이 이제 힉스 필드라고 불린다. 이를 예측한 물리학자 피터 힉스는 자신의 예측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제 문제는 필드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그 필드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다.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우리 자신 안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필드에 사는 에너지적 존재가 있고 우리의 몸, 특히 세포막과 세포 내 DNA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비국소적인 정보에 동조하는 안테나다. 기술 전문지 칭 소프트 컴퓨팅 기법 저널에 따르면 인간의 DNA는 3차원 프랙탈 안테나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테나는 신호에 동조하고 프랙탈 안테나는 광범위한 정보 스펙트럼에 걸쳐 많은 신호에 동조한다. 과학은 우리 몸의 50조 개 세포 각각이 말 그대로 50조 개의 안테나가 되어 이 정보에 동조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세포 내 안테나의 모양을 바꾼다. 세포 내 DNA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소는 인간의 감정이 세포 내 DNA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었다. 두려움이나 분노,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DNA는 작은 매듭처럼 단단히 감겨 있어 완전히 표현될 수 없다. 반면 사랑, 감사, 인정, 연민의 존재에서 DNA는 이완되어 완전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가짐으로써 우리 몸 내부의 DNA 모양을 바꾸는 것이고 그 모양이 우리가 필드에서 무엇에 동조하는지를 결정한다. 2022년에 실시된 한 실험이 이를 증명하는 놀라운 사례를 제공한다. 솔크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인체에 연결되지 않은 인간 뉴런을 페트리 접시에 넣고 그 뉴런의 수상돌기를 컴퓨터 칩에 연결했다. 생물학 기술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이 그 칩을 퐁 게임이 로드된 컴퓨터에 넣고 게임을 부칭하자 뉴런들이 퐁을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더 오래 플레이할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하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다. 인체에 연결되지 않은 패트리 접시의 뉴런들이 어떻게 퐁 게임 방법을 아는가? 퐁의 지시사항이 뉴런 내부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뉴런들이 필드의 한 장소에 동조된 생물학적 안테나라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퐁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문화에 퍼져 있고 필드에 퐁이 사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있다면 스페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의 스페인어가 필드에 산다.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세포와 DNA가 우리의 지시를 따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성을 대체하려는 조직적 노력의 순효과는 필드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에 접근하는 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합성물은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요구에 따라 필드의 내용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뇌세포를 컴퓨터 칩으로 대체하고 면역 반응을 혈액 속 화학물질로 대체하고 몸을 합성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DNA가 없고 우리의 믿음 체계와 생각, 사랑, 용서, 연민, 공감에 따라 형태를 바꾸고 적응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없다. 합성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성을 잃고 인간적 능력이 위축되기 시작하며 종으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본질을 잃기 시작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뉴럴링크 같은 기술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키보드나 와이어 없이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뇌세포를 컴퓨터 칩으로 대체하면 우리의 자연적 능력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물학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리로 작동한다. 몸이 새로운 뇌세포를 생산하지만 약 7에서 10일 내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뇌세포를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그 세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위축시키고 죽인다. 브레이드는 현재 우리가 근본적인 선악의 투쟁을 목격하고 있다고 본다. 악이란 무엇인가? 그의 정의에 따르면 현대적인 신성함의 정의는 인지된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상상력, 창조성, 혁신, 공감, 연민, 사랑, 용서, 치유 능력, 이 모든 것이 인간 신성함의 표현이다. 3000년 된 고대 텍스트에 명시된 악의 목표는 우리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준을 갖게 된다. 우리가 참여하거나 받아들이라고 요청받는 모든 것에 대해 이것이 우리의 신성함을 확인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AI가 완벽한 예다. AI 자체는 옳고 그름, 선악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다. 가끔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의 창조성을 컴퓨터 칩과 알고리즘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은 악의 표현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창조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능력에 접근할 수 있을까? 브레이든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심장지능이다. 1991년 과학은 인간의 심장 내부에 신경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이는 뇌 같은 세포들이지만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 바로 이 신경 네트워크가 심장지능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필드의 정보에 접근한다. 보안 대체의학 저널 실린 과학적으로 검토받은 인용문에 따르면 인간의 심장이 물리학 법칙에 구속되지 않는 정보 필드에 연결되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내부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유일한 생명체다. 다른 어떤 생명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원할 때 언제든지 의도적으로 이 순간 나는 내 뇌의 신경 네트워크와 심장의 신경 네트워크 사이에 일치를 만들기로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분리된 기관이 이제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 하나의 강력한 신경 네트워크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 조화를 만드는 최적의 신호는 0.1Hz라는 매우 낮은 주파수의 일치 신호다. 일치를 만드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심장으로 초점을 옮기기. 두 번째, 호흡을 늦추기. 부교감 신경계와 이완 반응을 활성화. 세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감사, 인정, 배려 같은. 핵심은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에게 감사할 이유를 제공하기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일치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 지속시간, 가치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심장도의 일치를 만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동적 이익들이 있다. 몸의 장수효소 활성화, 더 큰 회복력, 향상된 면역 반응이 있다. 하트메스의 과학자들이 일치의 효과를 테스트할 때 혈액과 타액 샘플을 독립적인 실험실에 보내 면역 반응을 검사했다. 한 실험실이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항생제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들이 본 것은 페니실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연구자가 항생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 능력입니다. 라고 답하자 그는 믿지 않았다. 우리는 이 놀라운 면역 반응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다. 일치를 만든 후에는 적극적 이익들도 활용할 수 있다. 깊은 직관을 위해 심장에서 필드와 소통하고 질문하기, 심장 지능을 통한 확언 사용하기, 잠재의식과의 직접적인 소통.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로서 브레이든이 배운 것은 아무리 간단하거나 복잡한 컴퓨터 코드라도 세 가지 주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입부, 선언문, 작업 실행 부분, 결론, 마무리 부분. 의식과 생물학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한다. 확언은 의식이라는 운영체계의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은 잘한다. 나는 내 삶에서 사랑과 치유와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식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확언에서 우리가 언제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제공하는 마무리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사랑과 풍요와 완벽한 관계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기뻐요. 언제쯤 그것을 원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듣는다. 핵심은 지금 당장이라는 종류의 마무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매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식 코드이기도 하다. 브레이든이 퓨어 휴먼을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매우 간단하다. 나는 내 자신의 신성함, 내 자신의 인간성의 깊은 진실을 받아들일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신이 자신의 상상력의 힘, 자신의 창조성, 얼마나 깊이 사랑할 의향이 있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진 사랑을 더 깊은 무언가와 교환하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우리 자신의 힘을 덜 두려워한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우리 자신의 힘을 덜 두려워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간성의 요소들을 포기하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간다. 내가 하라고 요청받는 것이 내 신성함을 확인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 그러면 답이 있다.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과 AI 전문가들이 이것이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술이 우리 몸 밖에서는 우리를 삼킬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간성을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에 번영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간단한 질문이 있다. 우리의 신성함의 진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잠재력들을 깨우는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브레이든이 제시하는 철학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구축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내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스스로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 엔터테인먼트, 음악, 책, 영화 등 우리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기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브레이든이 냉전 시대에 국방부와 공군을 위한 고급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로 일했을 때 그는 AI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들에 노출되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구축된 어떤 기술도 우리가 이미 우리 몸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더 잘할 뿐이다. 인터넷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인터넷이다. 우리는 필드에서 텔레파시적으로, 직관적으로 서로 소통한다. 시드니에 사는 어머니가 새벽 3시에 깨어나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있는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안다. 지휘관에게 전화하면 순찰 중이라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와 아내에게 호송대가 급조폭발 장치에 당했고 불타는 차량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고 말할 때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휘관이 알기도 전에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이 필드에서의 소통이다. 우리는 블록체인이다. 우리는 백신이다. 우리 몸에 주입되도록 만들어진 백신들은 우리 몸이 이미 하는 것을 모방한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하고 광범위한 스펙트럼에서 매우 정밀한 순서로 한다. 반면 화학물질들은 그런 순서가 없고 특정 전염병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것들은 배제한다. 요점은 우리가 주변에 구축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내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기술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는 더 간단한 세상을 갖지만 우리 자신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우리가 기술이기 때문에 외부 기술의 많은 클러터를 버릴 것이다. 우리는 원시적이고 딱딱한 컴퓨터 칩 기술이 아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요구에 따라 자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진보된 뉴런, 세포막, 소프트 기술이다. 우리는 7가지 주요 후성유전학적 촉발 요인을 통해 의지적으로 요구에 따라 선택할 때 일을 할 수 있다. 생각, 느낌, 감정, 믿음, 호흡, 초점, 움직임, 역량. 감정과 느낌의 차이는 무엇인가? 2가지 주요 감정은 사랑과 두려움이다. 느낌은 그 외의 모든 것, 슬픔, 기쁨 등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느낌들을 우리가 가진 사랑이나 두려움을 통해 연료로 공급한다. 이는 고대 텍스트와 전통에서 만들어진 구별이다. 다른 어떤 생명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매우 강력한 존재로 만든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간종에게서 그 힘을 부정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있어온 이유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이 주기의 끝에 그 힘을 깨우는 것에 매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24시간 내내 이 위기, 저 위기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세상에 더 많은 주의 분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내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위기들을 놓아주면 그것들이 중요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뤄야 하지만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브레이드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인간이 되는 것, 깊은 직관, 원격 투시, 텔레파시뿐만 아니라 빠른 치유, 장수, 슈퍼기억, 슈퍼학습, 슈퍼인지 같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다고 생각하는
그 비범한 능력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브레이든의 유산 일부는 아버지 쪽으로 남동부 체로키 혈통이다. 체로키어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어가 있다. 샨테 이시타. 이는 진실을 보는 심장의 단일한 눈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민족인 라코타족도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샨테는 심장의 단일한 눈이다.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눈을 감고 심장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면 에고의 루프와 마음의 극성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질문하면 항상 그 에고 루프에 걸려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 어머니가 항상 말했듯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종이를 가져다가 두 열로 나누고 장단점을 적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카드를 쌓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 지능은 불확실성의 시기로 이동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구글에서 답을 찾으면 당신의 피드에 공급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답이 편향될 것이다. 건강 상태가 있어서 즉석에서 파트너나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파트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가지 답을 얻는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 뉴사이트 사람들이라서 냉장고에 있는 버섯 음료를 마시고 이 수정을 착용하고 이 주문을 외워라고 한다. 구글에서는 또 다른 답을 준다. 의사는 또 다른 말을 한다. 100만 가지 방향으로 끌려간다. 하지만 심장으로 가면 이는 견고한 과학에 기반한 정말 강력한 도구다. 핵심은 그것이 무엇인지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이를 기본 프로세스로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쪽에는 우리의 인간성을 기술에 양도하고 합성적 존재가 되는 길이 있고 다른 쪽에는 우리의 진정한 인간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길이 있다. 과학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다고 생각했던 능력들, 깊은 직관, 원격 투시, 텔레파시, 빠른 치유, 장수, 슈퍼기업, 슈퍼학습, 슈퍼인지, 이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과학이 말하고 있다. 이는 사고방식의 큰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뉴사이트 공동체의 거품 속에서 자기 기만을 해왔다. 마치 우리의 작은 거품이 세상의 나머지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나머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거품이 우리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변화에서 번영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간단한 질문이 있다. 우리의 신성함의 진실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 삶에서 이러한 잠재력들을 깨우는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것이 흥미진진한 일이다. 이것은 단지 사고실험이나 철학적 담론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긴급한 선택이다.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과 AI 전문가들이 이것이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술은 우리 몸 밖에서는 우리를 섬길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일단 일어나면 우리의 인간성을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브레이든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거짓말을 거부하고
대신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으로 가득한 놀라운 창조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The AI is already there. The natural world is already digitized. The digital world is digitized. We're the holdout. And they're pushing to have this by the year 2030. The UN has something called SDG 2030,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Year 2030, I worked on those goals for a period of time until I realized what it was that was happening.